뉴욕시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겨울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1월 1일 취임하는 동시에 미 정치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상징이었던 메트로카드가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뉴욕주에서 독감 확진자가 단일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겨울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시에 지난 26에서 27일 양일간 폭설이 내려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 뉴욕시 센트럴파크에는 4인치의 눈이 쌓여 지난 2022년 1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내 다른 지역에서도 6에서 10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눈폭풍에 앞서 주 내 절반 이상의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오웨어에 따르면 27일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9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 전역에서는 8,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1월 1일 취임하는 동시에 미 정치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34세의 민주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는 뉴욕시 정부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담한 약속으로 당선됐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입니다. 뉴욕의 베테랑 정치 컨설턴트 조지 아르츠는 초반 100일이 결정적이라며 그가 실제로 통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취임식 연설로 무엇을 할지뿐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무상보육과 무료 시내버스, 임대 안정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장이 되면 쓰레기 수거와 도로 정비, 제설, 치안 같은 일상 행정의 책임도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컬럼비아대 교수 바질 스마이클은 맘다니는 운동형 후보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매우 높다며 초기의 성과 몇 가지를 보여주며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무상보육 정책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부유층 증세 문제는 호컬 주지사와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임대료 동결 공약 역시 에릭 아담스 현 시장의 인사결정으로 첫해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비판 발언으로 인한 유대인 사회와의 갈등, 과거 경찰 예산 삭감 주장, 그리고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맘다니 당선인의 첫 임기는 도전과 시험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상징이었던 메트로카드가 3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MTA는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메트로카드의 신규 판매와 충전을 전면 중단하고 대중교통 요금 결제를 비접촉식 시스템 옴니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옴니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단말기에 갖다 대면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탭앤고 방식으로 별도의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소비 결제처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TA에 따르면 현재 뉴욕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이미 옴니를 통해 결제되고 있어 전환 과정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사용이 불편한 이용객을 위해 충전형 옴니 카드도 계속 판매되며 기존 메트로카드는 2026년까지 사용 가능해 남은 잔액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환으로 MTA는 연간 최소 2천만 달러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옴니는 7일간 12회 이상 이용 시 자동으로 요금이 상한선에 도달해 이후 탑승은 무료가 되는 요금 캡 기능도 제공하며 내년 1월 요금 인상 이후 주당 최대 요금은 35달러로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고령층과 시민단체는 디지털 소외와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 방식이 복잡하고 잔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주에서 독감 확진자가 단일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2월 20일까지 독감 양성 사례가 7만 1천여 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감이 의무보고 질병이 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전주보다 38% 증가했으며 이번 시즌 누적 확진자는 이미 18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입원도 한 주 만에 입원 환자가 63% 증가해 3,600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었습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뉴욕주 보건국장은 단일 주 기준으로 뉴욕주 역사상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상 수용 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함께 아플 때 외출을 자제하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달 초 독감이 주 전역에서 유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늦지 않다며 특히 영유아와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 결과 미 고령층의 여유자금은 연 5,381달러로 재정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소득은 약 6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지출은 6만 달러를 넘어 남는 여유자금은 연 5천 달러 남짓에 불과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소비자금융조사에 따르면 65에서 69세의 평균 은퇴자금은 약 20만 달러로 높은 생활비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인 은퇴자의 연간 주거비는 2만 1,445달러에 달합니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법, 공동주거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보험료를 비교해 절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교통비 역시 연간 9,000달러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차량을 한 대로 줄이거나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8,027달러로 정기검진과 예방의료를 통해 큰 지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인 식비 역시 외식을 줄이고 장보기 중심의 식단 관리와 계획적인 소비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은퇴한 고령층은 소득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NBC 방송이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대남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자 민주공화 양당 모두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NBC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에서는 남성 유권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남성 교사 채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남성 자살 및 고립 문제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 의원들은 주지사 직속 소년 남성 문제 자문위원회 설립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단이 당선자는 지난달 선거 당시 청년 남성 유권자층에서 상대 후보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약 40%포인트 차이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선거 이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젊은 남성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소리는 이제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청년 지지율 이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예일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18에서 22세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로 집계됐으며 23에서 29세 지지율은 3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0세 미만 유권자의 42%가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10%포인트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되며
핵심 지지층인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젊은 남성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 정책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내년 중간선거에 이어지는 2028년 대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NBC는 내다봤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비행기의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자는 이른바 기내 수면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생명과 직결된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 등에는 좌석 위에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긴 뒤 안전벨트로 다리를 감아 고정하는 방식의 수면 영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좁은 좌석에서도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는 듯한 숙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진과 항공 전문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세가 심부정맥혈전증, 이른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의 발병률을 극도로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캐럴 리버먼 박사는 혈전이 생기기 가장 쉬운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리의 혈전이 혈관을 타고 폐로 이동할 경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라 넬슨 미국 승무원 노조위원장은 안전벨트는 반드시 골반 아래에 낮게 착용해야 하는 필수 규정이라며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벨트를 사용할 경우 최대 3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년간 안전보장안을 제안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년간의 안전보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8일 회담을 마친 뒤 메신저 앱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담에서 강력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확인했다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한 초안에 미국의 15년간 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보장이 더 길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에 그 점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보장이 없다면 이 전쟁은 진정 끝났다고 간주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그런 이웃이 있는 한 재침공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감한 영토 문제에 대해선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안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추가 세부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유경제구역 구상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발효 중인 계엄령은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고 서방의 안전 보장을 받은 후에야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모든 형태의 소통에도 열려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러시아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파산 신청도 함께 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산업 데이터 분석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있었던 파산 신청보다 14% 많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기업들은 파산 사유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공급망 차질과 비용 증가를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제조, 건설, 운수 등 산업계 기업의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게 이전 해와 다르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주목했습니다. 이들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 7만여 개가 사라졌습니다. 패션과 주택용 가구 등 재량 소비와 서비스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산업계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필수품만 구매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재계 전문가들은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무역전쟁의 압박을 크게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은 가격이 4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은 현물가는 29일 온스당 84.007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은현물가는 80.15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보름 전 60달러를 돌파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80달러의 벽을 깬 것입니다. 은선물가도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한때 온스당 82달러를 돌파한 뒤
$80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귀금속인 동시에 산업 소재로 수요가 많은 은은 올해 공급난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에 힘입어 가격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 들어 182% 이상 뛰어 금 상승률 72%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란 혁명으로 유가가 폭등했던 1979년 이래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가 급등의 이유는 공급 부족입니다. 순수은 매장량은 세계적으로 대부분 고갈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은은 구리와 금, 나연 등 다른 금속 채굴의 부산물로 채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균성과 높은 전도성을 지니고 있는 은은 산업 수요가 탄탄합니다. 은은 의료기기와 전기자동차, 데이터 센터, 특히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시티그룹은 태양광 산업이 채굴 및 재활용을 통해 은의 연간 생산량의 거의 30%를 소비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추격 투자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귀금속 가격이 펀더멘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상승했다며 금의 과열이 식으면서 내년 말까지 은 가격이 약 $4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인 농심이 JFK 국제공항 터미널 1 내에 신라면 분식 글로벌 4호점을 오픈하면서 전 세계 식품 시장에서의 신라면과 K라면의 인지도 상승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린홀딩스의 2024년 국가별 맥주 소비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맥주 소비량은 230만 7천 킬로리터로 170개 조사 국가 중 15위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소비량 국가로는 중국이 22년 연속 1위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수료 부과와 원산지 규정 등 통관 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이 엄격해지며 검사 과정에서 다량의 속보들이 파손 및 반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의 SNS 페이지에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딸이 내년 5월에 태어난다며 둘째 임신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찰스 3세가 영국 군주로는 약 2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양국과의 협의가 원만히 조율되면 방문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이번 유로파리그 정상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의 첫 우승이 올해 축구계에서 일어난 8대 기적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인도주의적 구호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유엔의 구호 자금 부문에 $20억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총 $230억 규모의 자금 지원을 전 세계 정부에 요청한 후 이뤄진 결정입니다. 멕시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개통한 철도 노선에서 28일 여객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밤늦게 가벼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최저 기온은 2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